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으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 경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오래간만이네요. 예. 자,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당정청은 선별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틀이 좀 얘기가 잘못되었는데 선별 보편으로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뭐든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이미 늦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별 보편 갖고 싸울 바에야 뭐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당정청도 신속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예. 진즉 12월 달에 했어야죠. 예. 그런데 선별을 하다 보면 또 어쨌든 선별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로나 완벽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80점 할까봐 100점 하고 싶은데 80점 할까봐 안 주고 있으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빨리빨리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위원과 인터뷰했었는데 최연수 위원은 보편과 선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편에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각지대를 근데, 어떻게 없앨 것이냐.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보편이라는 것도 그 사각지대 해소라는 면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30이다. 근데 30 중에서 20만은 선별로 되는데 10은 안 된다. 예. 근데 그걸 보편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10한테 줄 돈을 갖다 전 국민에 나눠주는 돈, 그 푼돈이 들어가서 간다고 해서 정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선별로 할 때 얼마만큼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갖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예. 그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시기는 당연히 더 빨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쓰는데 좀 주저주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과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곳간이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아닌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남기와 기재부를 문책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만 하더라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써 1년 된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경기와 꼬꾸라지고 하는 게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길래 여당이 그걸 건의하도록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일시적인 일시금으로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방역 단계가 2.5단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매달 준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갖다 아예 열어놓고 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방식으로 줘야지 그때그때 한 번씩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래하듯이 해서 한 번씩 선심 주듯이 하는 걸 갖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해서 그런다는 얘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를 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격리 출신 사고방식이다. 그렇죠. 격리만이 아니라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는 경제부총리지 국고부총리가 아니잖아요. 예. 재정부총리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홍남기 씨가 했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국민들 중에 어려우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계속해서 여당이 뭔가 사실 여당도 늦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방역 사태로 해서 경제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난 데는 한참 지나서 여당이 말하니까는 거기다 대놓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누가 화수분이라고 했나요? 예.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갖다 안 하니까 지금 여당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손실보상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손실을 갖다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그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고 그보다는 재난 지원이라는 어프로치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같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도 안 주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제대로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야, 이 내 손에 났는데 이걸 어떡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불퉁맞은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손실보상까지 간 것이지만 애초에 그렇게 가기 전에 재난지원을 갖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을 만한 빌미를 여당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그러면 선거 끝날 때까지 주지 말자는 얘기냐? 예.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거 이후로 뭐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거야말로 똑같이 자기네들 선거 전략적인 계산이지 그것도. 예. 막상 중요한 것은 고생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12월 달부터 주자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또 그런 말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뒤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줘야 됐다라는 것은 지금 더 늦었는데 주는 것을 그다 선거 2달 남겨놨다가 이제 와서 또 주지 말자는 것은 자기네들 선거용이라는 자기들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편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1차 때 한번 전 국민 지급을 했더니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자꾸 정부 뭐 의견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약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듯이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생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대통령이 국민 위로지원금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일보 전진이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선별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뭐냐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막 GDP가 10%, 5%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예.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소득 그 파악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막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또 따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뒤섞여 있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무슨 뭐죠? 진작용 위로 이 개념도 좀 이상해요. 그것도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뭐 연말이나 5월달에 가서 세금 거둘 때 좀 더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방법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얘기는 작년 3월달에 저희 열린민주당 공약에도 아예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랬는데 뭐 정부는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는 안 하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지금 앞에 있고 열린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셨죠. 네. 김진애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는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저희 김진애 후보의 생각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 저는 뭐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선거구에 나서서 자리를 경합하는 거를 생각하고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뭐 나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지지를 그 전에 받아야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엄청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70만 호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 부동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문제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부동산 공약이나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던데 최고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기억하시지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한 2년 전인가요? 용산이랑 해가지고 개발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더니 그냥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건 우리 거다라고 저는 뺏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장이 뭘 하겠다고 해서 들릴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네. 그게 그렇게 일이 그렇게 쉬우면 말이 되나? 이게 참 시장 하나 뽑겠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뜩이나 옛날에 말하자면 다들 떨어져 보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참 재미없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대책도 내놓고 최근 대책들 보면은 부동산 값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 현 정권이 그야말로 유일하게 매달렸던 다주택자가 파느냐에만 이제 열심히 팠잖아요, 4년을. 예. 네, 그것의 승부가 이제 지금부터 올해 6월까지에 달렸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4월달 6월 전이니까 4월쯤에는 부동산이 좀 많이 매물이 나와야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이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그 뒤에는 어떤 경제 정책을 좀 크게 거시적으로 세워 나가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이런 것은 코로나가 설사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도 예. 그것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레그가 굉장히 있어요. 해보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환자들이 싹 없어진다 했을 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1년 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으로나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인 후유증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호란 또는 병난이잖아요. 예. 작년이 무슨 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병난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라. 예. 네. 그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은 특히 고용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IMF는 정말 심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방역 정책 덕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이제 안 당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였습니다.